요즘 세금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으로 무조건 주택 취득하면 절세되는 거냐, 뭐 법인 만들면 돈 빼오기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은 어떤 경우에 설립해야 하고 부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어떻게 절세하는지 어디서도 쉽게 접하지 못할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적용하셔서 부자들만 아는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법인을 꼭 고려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절세는 임수정. 세무사님, 부자가 되려면 법인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뭐가 좋길래 법인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달라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득세율 45%에 지방소득세 4.5%, 최대 50%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문 PD님이 정말 이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일을 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서 5억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살 떨리죠.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세금 내면 일 안 하고 싶죠. 근데 법인은 10에서 20%만 내면 되니까 일단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엄청 커요. 둘째로 문 PD님처럼 개인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뭐 하고 싶으세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쵸. 근데 건물주 왜 되고 싶으세요? 일 안 해도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그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한 건물 임대소득도 모두 다 문 PD님의 사업소득과 합산이 돼요. 결국 이 소득, 임대소득도 최대 50%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법인은 이것도 20%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정말 크죠. 세 번째로 모두의 생각인데 다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나도 잘 살고 자녀도 잘 살게 하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최대 50%를 세금으로 냈는데 여기서 자녀에게 주려면 또 상속세,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포함을 시키면 추후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장점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법인을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인이 법인세가 낮아서 장점이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법인에서 돈을 쉽게 못 뺀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법인을 왜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뺄 생각을 하세요? 안 빼도 되시고 안 빼는 게 더 좋으세요. 근데 만약 빼고 싶으시면 뭐 빼야 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월급을 높이든 상여를 주든 아니면 배당을 주든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도 뭐 법인 자금을 개인화시키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빼지 않고 그걸 잘 굴려서 뭐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내 사업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사업 1, 2년 할 거 아니고 평생 하실 거잖아요. 법인을 부자로 만드는 게 결국은 나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주주로 참여한 자녀에게도 부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어쨌든 돈을 못 빼는 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즉 나한테 돈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걸 빼지 않고 잘 운용해서 더 불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럼 진짜 부자들이 법인을 어떻게 운용해서 더 부자가 되는지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구나 좀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이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 있으신데 이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 소유로 하면 상속세가 절세됐다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으로 하면 좋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이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많이들 이걸 좀 오해하고 계셔서 현재 상황에서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건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또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도 중과되고 양도할 때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또 추가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뭐 법인세 세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붙는데 그럼 이 방법은 뭐 아예 안 되는 건가요? 현재 정책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는 법인으로 주택 취득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법인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본인이 일해서 버는 소득, 그게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소득이 매우 높아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이 적용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금융소득이 많아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면 최고세율이 적용이 되시겠죠. 건보료까지 생각하시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반 이상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10억 벌면 5억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으세요. 저희 기장거래처 중에 병원 원장님들이 제일 많으신데요.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운영하시다가 그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개원하신 원장님들이세요. 병원은 대학병원 같은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로 좀 규모가 크신 분들이 대부분 좀 병의원 원장님들이신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유자금 생기면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해서 월세를 받으시거나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셔서 금융소득을 발생시키시죠. 그런데 본인 소득이 이미 최고세율 구간에 달한다면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그게 발생하던 순간 그게 반은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다른 방안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때 자녀를 주주로 포함시켜서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고 법인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세금도 줄이시고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시키기에도 너무 좋은 조건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려요. 처음에 개원하실 때는 보통 병원 건물을 좀 임차해서 쓰시다가 원장님들이 이제 돈이 좀 모이시면 보통 자가로 건물을 취득을 하세요. 토지를 취득하셔서 병원 건물을 새로 짓기도 하시고요. 이때 원장님 명의로 취득을 하기보다는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법인을 처음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신규 법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새로 생긴 법인은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 법인에 원장님의 여유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 무이자로요. 법인은 그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법인의 소득이 되겠죠. 법인은 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서 세율 구조가 낮게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세법 개정안에 이런 법인들의 세율을 10% 올려가지고 최저세율을 19% 적용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의 소득세율보다는 확연히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구조는 맞습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쌓아두고 재투자를 하시거나 배당 정책 활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조금씩 배당을 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주인 자녀에게 자금 원천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법인이 부자가 되면 결국 주주인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부가 이전이 되는 구조가 되니까 원장님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도 절세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개인은 그 소득의 귀족 시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해 발생한 소득의 세금은 그 해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법인은 세금 내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도 있는 거죠. 법인의 이익 이연금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 배당을 시행해서 배당금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분들은 그 소득을 법인으로 몰아가지고 절세를 하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한테 부를 이전해주는 그런 구조네요. 맞아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부모님이 강남에 오래된 상가를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 상가를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세요. 그때 자녀를 주주로 해서 설립된 법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완공 시 임대소득은 법인의 귀속이 돼서 매년 임대소득만큼 자녀에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주인 부모님은 건물 소유주인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수령하면 되는데 보통 해당 토지 임대료의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4항에 의거해서 토지 임대료를 좀 산정하게 돼요. 그렇게 계산된 토지 임대료는 그게 사실상 굉장히 적은 가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후 법인이 임대소득을 쌓아서 돈이 생기면 그 자금으로 부모의 토지를 법인이 취득을 해요. 그래서 향후 자산 가치 상승분만큼 상속세 절세 효과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법인을 이용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이 있는데요.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보면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어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해당 법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를 해서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서 과세 요건이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가 되는데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겠죠. 법인 운영을 할 때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원이 초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주주가 좀 여러 명일수록 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주주별 증여이익이 분산되니까요. 아들, 며느리, 손주 2명 이렇게 해서 4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수관계자가 이 법인에 4억 원을 증여했을 때 법인은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거예요. 주주들한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될까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각 주주별로 1억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 법인에 얼마까지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을까요? 개인은 특수관계자한테 2억 1,7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법인의 이자 지급은 선택사항이에요. 개인이 법인한테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얼마까지 문제가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주주 구성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주가 4인인 경우에는 약 86억 원까지 무상으로 대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부동산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런 규정들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적용이 되려면 금액이 정말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상속 증여 플랜을 세우려면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필수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이걸 이용해서 절세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랑 세밀하게 상담과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어떻게 구조를 짜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좀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무사님 혹시 처음에는 1인 법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잘 되면 자녀를 주주로 넣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처음에 구조 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 법인의 가치가 거의 없겠죠. 사업 실적도 없고 자산 가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를 주주로 넣겠다는 건 법인의 가치가 이미 상승한 이후라는 거잖아요. 그때 자녀를 주주로 넣게 되면 그 시점에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서 그 가액으로 증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막상 평가해보면 생각보다 주당 가치가 대부분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납부해야 될 증여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잘 됐을 때 증여세를 안 내고 싶다면 아예 처음부터 자녀를 주주로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할 때 하는 게 진짜 유리하겠네요. 그쵸. 나중에 이제 뒤늦게 법인이 좀 잘 된 다음에 하려면 그때는 또 세금이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라서 처음에 좀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관리하시는 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인의 주인은 내 가족이 맞아요. 그런데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고 법인 또는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사용을 하려면 법인세 내고 다시 소득세를 내야지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세무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절세는 임수정. 오늘의 결론,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외에 다른 소득이 충분하셔서 해당 임대소득은 투자 목적으로 묻어두실 수 있는 분들, 상가 투자를 하시려는데 본인 명의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이미 되게 높은 구간이라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신 분들, 여유 자금이 좀 있으셔서 해당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해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법인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연락 주시면 법인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 세밀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